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아무런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간 결혼식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계셔서 참 고맙구나.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막내 작은아버지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형제 중 맞이였고 그날 결혼식은 막내 작은아버지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사실 사촌이긴 해도 나이 차이도 있고 그간 왕래도 많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날 예식장에서 오랜만에 작은 아버지들을 뵀는데 이상하게 반가운 마음이 들더군요. 예전엔 그냥 아버지의 형제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를 기억해주고 반가워해주는 몇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의 남은 형제들, 둘째, 셋째, 넷째 작은 아버지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마음에 남았던 건 가족 사이의 오래된 상처를 대하는 모습이었죠. 둘째 작은아버지와 넷째 작은아버지 사이에는 돈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의 사업으로 인해 둘째 작은아버지는 평생 일에 모은 재산을 거의 잃다시피 했고 그로 인해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었으니 쉽게 잊을 순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둘째 작은아버지의 가족들이 함께 찾아와 넷째 작은아버지 가족을 축하해주는 모습이 제게는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 작은아버지들을 보며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인생 초반에 아버지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의 모습은 제 안에 남아있던 미움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폐암 사기 진단을 받기 전 사무실 경비 일을 하셨는데 몸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택시를 타고서라도 일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걷기 힘들어지고 항암 치료의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분노하거나 크게 괴로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을 건네고 죽음 자체를 잊은 사람처럼 담담하게 지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삶의 마지막을 저런 태도로 보낼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도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다르게 보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셋째 작은아버지였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셋째 작은아버지를 그리 좋게 보지 않았어요. 말투도 거칠고 평소 술을 많이 드시는 모습도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왜 저렇게 사시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분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병원에 계시던 셋째 작은엄마를 뵈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병이 발견돼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죠. 3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어린아이 둘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그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남겨진 셋째 작은아버지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무너진 가정,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그렇게 수레라도 의지하지 않았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 그분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를 그동안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생 일하며 자식을 키워냈고 무너진 상황에서도 무너진 채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분의 깊은 슬픔과 고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저도 제 나름의 아픔을 겪다 보니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온 길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연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오랜만에 간 결혼식장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미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군가를 더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